머니랩 머니랩 크리에이터 영빈입니다. 저희 창업머니 코너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시간엔 연두두유님이 신청해주신 가죽공방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종로에서 앞빛의 스튜디오라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 서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방촌 신흥시장에서 아이브 가죽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4년차네요. 4년차 박기동입니다. 이직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던 시기에 가방이 하나가 사고 싶었는데 마땅히 시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좀 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가죽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부모님이 원래 하셨던 업하고 가장 가까운 종목이기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기류나 도구라든지 가죽 같은 걸 구입했던 비용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선이었어요. 3,500이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하면은 사실 보증금 1,000에 제 월세는 거의 한 80 정도 냈었으니까 한 4,500, 5,000? 한 달 매출은 대략 4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한 800만 원 정도까지인데요. 월세랑 이제 직원 월급이랑 재료비 같은 거 다 합치면은 200만 원 후반대로 빠지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50%일 때도 있고요. 한 70%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품 판매 비율을 1차 때 창업 초기 때는 거의 한 90으로 잡았고 2년차 때부터 이제 3년차 동안은 클래스 수업으로 잡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작품이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을 큐레이션해서 전시해드리는 걸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수입은 잘 벌 때는 잘 벌 때는 뭐 3천? 4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진짜 안 벌릴 때는 한 40? 30? 순수익이라고 하면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진율이 저는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이제 인건비를 포함한 걸 재료비로 보거든요. 거기서 1.8배에서 2배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사원일 때 가죽공예를 접했던 경험 때문인지 회사원이 많은 위치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로, 광화문, 을지로에 회사가 굉장히 많고 빌딩도 많고 저는 가르치는 대상을 회사원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대로변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가게도 별로 없었고 조용해서 일단 온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조용하다는 건 임대료가 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임대료가 이제 두 번째로 작용을 했고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죽 장인 학교가 있는데 이태리어 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이태리 가죽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왔는데요. 총 걸린 기간은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죽공예를 창업하고 싶어하는 수강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라든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공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사실 구멍을 내고 바느질을 하는 거는 유튜브만 봐도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공방이라는 건 공업 예술을 하는 장소거든요. 예술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야 되고 스스로 전시도 찾아다녀야 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는 신설동 가죽시장과 성수동 가죽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두 쪽은 안 하고 있고 가방이나 가방 소품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신설동 가죽시장에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뭐 보강제라든지 가죽, 소도구, 안감 등의 가방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팔고 있어서 신설동에 이제 피업 가게들이 있고 그리고 도구들도 마찬가지로 신설동에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사보고 본인이 만져보고 그리고 써보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래는 신설동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그 역사가 좀 오래된 테너리한테 따로 컨택을 해서 몇 장 이렇게 얻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가죽을 좋아하시고 연령대도 관계없이 가죽이 주는 그 멋을 다 좋아해 주셔서 특정 어떤 연령이나 성별은 없지만 다만 이제 정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거를 취미로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원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시고요. 대부분 체험이죠. 창업을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열에 한 4명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공방이 한 여성분들이 한 8에 남자 2인데 저희는 특이하게 반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업 쪽이다 보니까. 만들어서 판매하는 쪽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회사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힘든 부분들을 공방에 와서 푸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하나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스트레스 이완 같은 게 굉장히 큰데요. 회사원은 굉장히 많고 이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다른 공예랑 다르게 가죽 공예는 패션 쪽이나 이 공산품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술 시장은 아직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예술 전시 쪽으로 온 건데 보니까 도자기로는 뭘 표현한 게 많은데 가죽에 표현한 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봤을 땐 시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에르메스의 어떤 모델을 따라서 만들어서 10분의 1을 가격으로 받고 팔겠다. 네이버에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시장들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가죽 공방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가죽 관련 공장들은 사용하는 언어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래된 언어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취미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방 뚜껑 부분을 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걸 저는 그냥 뚜껑 이렇게 표현해서 좀 쉽게 접하시고 굳이 어떤 단어를 외우시지 않도록 저만의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나만 공방에서 박혀서 잘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버리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메일 많이 뿌리고 메일에는 이제 나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죠. 세 번째는 담당자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든 셀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말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 강의라든지 개인의 원데이 클래스들을 맞춤으로 해준다거나 직접 소비자들이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후기도 많이 남겨질 거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또 입소문을 탈 수도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수수료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소인원으로 해나가다가 나중에 만약에 제휴를 마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면은 본인의 힘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시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열면서 하고 있고, 이번에 브랜드 등록을 거의 다 마쳤어요. 이제 상표 출원을 마치고 이제 디자인 특허를 내고 있는데 9월이나 한 10월 달쯤 런칭 쇼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따로 뭐 광고 업체를 쓴다든지 그러진 않고 있고, 굳이 그래봤자 도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철저히 단골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라. 너무 재밌어서 공방 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많이 알려주고 나도 좀 더 연구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은 해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 항상 해라. 이제 한번 해봐야지 하면 망해요. 한번 해봐야지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 얼마 안 벌어도 돼 라고 하면 정말 못 벌거든, 사실. 그냥 내가 월 얼마 벌어야겠다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경쟁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협력이라 생각하지. 네, 이번 시간은 가죽공방 창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가죽 공방에 가서 카드 지갑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와,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또 궁금한 직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